200조 원을 굴리는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이 미국 경제를 향해 사실상 사망 선고에 가까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 그의 이름이 시장에 이토록 큰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굴리는 돈의 규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낙관론에 취해 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붕괴를 정확히 예측하고 오히려 9.4%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자신의 통찰력을 증명해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올해 2월부터 3월 그리고 4월에 이르기까지 마치 작심한 듯 여러 매체를 통해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강력하고 일관된 경고 메시지를 연달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고는 단순한 경기 예측을 넘어 현재 시장의 낙관적인 기대감에 정면으로 맞서는 날카로운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재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만약 지금 섣부르게 금리를 인하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는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돈을 푸는 것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포기했다는 신호로 읽혀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적인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보여준 반등에 대해서는 탄탄한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과 것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냉철하게 분리해서 바라보는 그의 분석이 오히려 지금 그의 경고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이 이토록 강하게 경고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대체 무엇이며 그의 주장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되고 있을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이 합쳐진 말입니다. 경기가 멈춰선다는 의미의 스태그네이션, 그리고 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최악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수요가 늘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수요가 줄어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지만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매우 고통스러운 국면인 셈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제 데이터는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둔화, 즉 스태그네이션의 증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실시간 데이터를 종합해 현재 분기의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GDPNO 모델을 발표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에 달했던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1.2%까지 그야말로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는 와중에도 물가는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전년 대비 3.3%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휘발유 가격은 무려 18.9%나 폭등하며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레이 달리오의 경고가 왜 그토록 무거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경제 성장의 엔진은 1.2%로 식어가는데 물가는 3.3%로 오히려 뜨거워지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전형적인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최악의 상황. 이는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연준을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코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체 연준은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책적 함정에 빠졌으며 시장이 애타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연준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정책적 함정 그 자체입니다. 둔화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가뜩이나 잡히지 않는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인 물가 안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죠. 반대로 끈적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다고 지금처럼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더 밀어붙인다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경기가 그대로 고꾸라지며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격화되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라도 된다면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급등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연준의 고민을 한층 더 깊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이런 연준의 고심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금리 선물 시장의 예측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데이터를 보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거의 확실시되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4%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이제 6월은 물론 7월까지 건너뛰고 빨라야 9월에나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쪽으로 빠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시각도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 10곳 중 6곳은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고작 2회로 낮춰 잡았고 심지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금리가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극단적인 경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올해 최소 3번은 금리를 내릴 것이라던 낙관론이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결국 연준의 손발은 단단히 묶여버렸고 시장은 한 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갇힌 셈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두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상황에 대해 레이 달리오는 아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금으로 채우라는 것인데 그는 왜 하필 수많은 자산 중에서 금을 지목했을까요? 레이 달리오가 금을 지목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자의 개념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는 금값이 단기간에 얼마나 오를지를 예측하며 차익을 노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제적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자산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지켜줄 일종의 보험으로 금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가만히 들고 있는 현금의 구매력이 매일같이 녹아내립니다. 과거에는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채권 역시 높은 물가와 금리 변동성 앞에서 예전만큼의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는 과거의 투자 공식이 깨지는 상황까지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다른 자산들이 힘을 잃을 때 묵묵히 가치를 방어해주는 역할, 그것이 달리오가 금에 부여한 임무인 셈입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그가 창시한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본래 이 전략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가 포트폴리오의 5%에서 최대 15%까지 금에 배분하라고 조언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중을 조금 늘리라는 뜻을 넣으며 앞으로 다가올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그만큼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기존의 방어막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험할 때 찾는 안전자산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지난 1년간 41%나 급등한 금값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금값의 이면에는 일시적인 위기감을 넘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금값의 이면에는 단순히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를 넘어 세계 금융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세 가지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진원지는 바로 미국이 아닌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외환 보유고의 중심을 달러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금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통해 달러 결제망을 사실상 무기화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목격한 이상 더는 달러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아둘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65% 수준에서 최근 57%까지 뚜렷하게 감소했으며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특정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인 안전자산인 금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지정학적 격병이 속에서 자국의 경제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는 계산이 깔린 거대한 지정학적 흐름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구조적 변화는 미국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연간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빚이 많다는 차원을 넘어 달러라는 기축 통화의 근본적인 신뢰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국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국채를 시장이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개입하여 새로운 달러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빚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미래 달러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구매력을 지켜줄 수 있는 대체 자산을 찾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찍어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명목 화폐와 달리 공급이 제한된 금은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가장 완벽한 방어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의 흐름을 내넘어 금융 시스템의 규칙 자체가 금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로운 국제은행 규제, 이른바 바젤3는 금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금을 보유하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됐지만 바젤3 체제 해서는 실물금이 현금이나 국채와 동일한 최고 등급의 안전자산, 즉 Tier 1 자산으로 격상됩니다. 위험가중치가 0%가 된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은행들이 구조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도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시스템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탈달러화,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제도적 변화라는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금의 장기적인 가치를 밀어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흐름이 금을 밀어 올리고 있지만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습니다. 지금 금에 투자하는 것이 상투잡기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점을 경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지점은 바로 달러의 힘입니다. 국제금 가격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지는 역의관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미국이 끈질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금 가격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의 기대와 달리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오직 달러로만 쏠리게 된다면 금값은 조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금값을 떠받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의 금값에는 전쟁과 분쟁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약 극적인 평화 협상이 타결되는 등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 시장의 공포 심리가 걷히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의 상승분을 단기간에 반납하는 가격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이라는 자산의 본질적인 한계,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금은 그 자체로 이자나 배당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이 수익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이 기회비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다른 자산 대비 금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레이 달리오의 경고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 금의 역할과 구조적 배경, 그리고 잠재적 리스크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한국에 있는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한국거래소, 즉 KRX 금시장입니다. 주식처럼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1g 단위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점, 즉 비과세 혜택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축적하고자 할 때 세금 문제는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을 찾는다면 금 관련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 이름 뒤에 알파벳 H가 붙은 금선물 ETF는 환율 변동의 위험을 제거한 소위 환해지 상품입니다. 금은 본질적으로 달러로 거래되는 자산이기에 환율의 등락이 원화 환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변수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금 가격 자체의 등락에만 집중하고 싶을 때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자산으로서의 가치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다면 미국 시장에 상장된 GLD와 같은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값 상승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때 더욱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현재 우리가 처한 것이 경제 상황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있고, 이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압력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보험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 모든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던진 최종 메시지는 무조건 금을 사라는 투기적 구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통찰의 핵심은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유일하게 확실한 생존 전략은 바로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라는 것입니다. 금은 그저 어떤 경제 상황이 닥쳐도 내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보험 중 하나일 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생각은 달리오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UBS나 A&G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 역시 금 보유를 늘리며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미 몇 년째 역사적인 수준으로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자산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차원을 넘어 다가올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려는 거대한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